자, 인공지능과 봇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진짜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미래의 인간 중심 디지털 네트워크를 두고 경쟁하는 두 거대 프로젝트,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방금 던진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진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이제는 정말 귀중한 디지털 자산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가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 프로젝트가 얼마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자죠.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경제 설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사용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프로젝트잖아요. 과연 이들이 현실 세계랑 어떻게 연결되려고 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오픈 메인넷이에요. 최근에 개발팀이 버전 23이 공식 출시 전에 마지막 빌드가 될 거라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파이가 드디어 새로운 경제 전략을 펼칠 무대가 거의 다 완성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렇다면 파이의 이 야심찬 계획은 과연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 자산, 이걸 토큰화해서 끌어들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결제를 위한 파이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픈마인드라는 AI 프로젝트와의 협력입니다. 이제 단순한 모바일 채굴 앱을 넘어서겠다, 이런 움직임이죠. 이 계획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ERC-3643.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실 세계에 있는 가치 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이걸 디지털 증권처럼 만들어서 파이 네트워크 위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기술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예시를 보면 개념이 훨씬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kg짜리 금괴가 있다고 쳐요. 이걸 잘게 쪼개서 1000개의 파이 골드 토큰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작은 토큰 조각들은 이제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 인증된 실제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실물 자산이 디지털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파이코인 자체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토큰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결제는 1달러 가치에 딱 고정된 안정적인 파이D라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아는 기존의 파이코인은 네트워크 운영이나 가치 저장 같은 좀 더 큰 그림에 사용하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 인터링크는 어떻게 신뢰를 증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파이가 규모에서 시작했다면 인터링크는 접근법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을 아주 확실하게 다지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증명을 바로 이 이벤트로 딱 보여줬습니다. 우리 400만 명 진짜 사용자 확보했다. 이걸 기념하면서 총 상금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커뮤니티에 직접 보상으로 내건 거죠. 참여 방식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무슨 복잡한 절차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스핀 버튼 누르고 나오는 알파벳 모아서 정해진 단어 완성하면 끝! 그럼 보상이 바로 지갑으로 꽂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글자 모으기 게임인 셈이죠. 보상 구조를 보면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가장 쉬운 단어는 5달러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려운 조합을 완성하면 무려 1만 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보상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쉬운 게임에 진짜 돈을 상금으로 건다? 보통 이러면 수많은 봇 계정들이 몰려와서 상금을 싹쓸이 해가지 않을까요? 인터링크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인터링크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모든 계정이 딱 한 명의 실제 사람하고만 연결되도록 설계를 했어요.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정보를 쓰면서도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영지식 증명 같은 최신 기술로 안전하게 보호한 거죠. 덕분에 봇이나 다중 계정이 거의 없는 아주 깨끗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두 프로젝트를 각각 살펴봤는데요. 보셨듯이 이들은 인간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한 번에 딱 비교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두 프로젝트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파이는 선 확장 후 구축,
일단 진입장벽을 낮춰서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빠르게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인터링크는 선신뢰 후 확장, 처음부터 좀 까다로운 신원 인증을 통해서 깨끗한 사용자 기반부터 만들었죠. 전략이 정말 정반대예요. 그렇다면 규모와 신뢰, 이 두 가지 접근 방식 중에 미래의 진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이 흥미로운 경쟁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쩌면 핵심은 바로 이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파이냐 인터링크야, 이렇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건 잘못된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관점은 파이와 인터링크 모두를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맞습니다. 두 프로젝트는 결국 인간 네트워크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탐구하는 현재 진행형 실험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느 한쪽만 보는 것보다 두 실험을 함께 관찰하는 게 미래의 완전한 그림을 그리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미래의 웹에서 과연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의 규모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신뢰일까요? 과연 더 많은 사람을 모은 쪽이 이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신뢰를 쌓은 쪽이 승리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이 두 프로젝트가 그려나갈 미래에 달려 있을 겁니다.